안녕하십니까? 시장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금일 팟캐스트에서는 평가정책본부 강병준 연구위원과 함께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 수출기업 중국 관련 리스크 점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수출 경기 둔화에 대해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네, 우선 최근 수출 경기 추이와 업종별 현황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무역수지 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2022년 4월부터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 정부가 2022년 12월 방역 정책을 완화하였는데요.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요 수출 업종 업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의 2023년 업종별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 가운데 자동차 업종의 월별 수출액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한 달 기준 차량 수출 대수는 총 26만 대로 2016년 말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고, 수출 단가 상승에 힘입어 수출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더불어 주력 수출 업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주요 수출 업종 실적을 살펴보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3개 업종의 영업 수익성 하락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경우 전방 수요 위축과 재고 누적에 따른 판가 하락으로 인해 2022년 4분기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고정비가 높은 비용 구조의 특성상 매출 감소가 수익성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국내외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부담 확대로 인해 2022년 영업실적 부진이 심화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내구재 소비 위축 등에 따른 TV용 LCD 패널 가격 하락과 중국의 일부 생산지 봉쇄에 따른 고부가 LCD 출하 지연, 스마트폰용 POLED 생산 차질로 인한 패널 출하 면적 감소 등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2022년 하반기 이후의 수출 감소세가 주요 수출 업종의 영업실적 저하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한국 업체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오프닝 이후에는 좀 개선세가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한국 수출 업종의 중국 익스포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이 최대 수출 대상국이라고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 부분을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수출액은 산업구조 고도화, 중국의 중간재 수입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해 왔습니다. 2001년 11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향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2022년 기준 한국 총 수출액 6,800억 달러 가운데 중국향 수출액은 1,56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월별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 2022년 12월 중국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2023년 초 대중국 수출액은 아직까지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130에서 160억 달러 내외에서 유지되던 한국의 월별 대중국 수출액은 2023년 1, 2월 들어 오히려 90에서 1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즉 아직까지 리오프닝 효과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대 들어서 25에서 27%까지 상승했던 한국의 중국향 수출 의존도는 2022년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2022년 기준 국가별 수출액 현황을 보시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등 4개 국가향 수출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베트남 향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지역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단일 국가 기준 최대 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홍콩향 수출액을 감안할 경우 여전히 한국 수출 업황에 중국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20% 이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로 성장을 해왔고 중국의 세계화 이후 국내 업체들도 사실 성장의 수혜를 같이 누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미중 갈등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번역화로 세계화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양상이잖아요. 이 같은 변화가 향후 한국 수철 산업에 어떤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까요? 네, 여전히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높은 수준인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한국 수출 업종에는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국가별 수입액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의 총 수입액은 2021년 2.68조 달러에서 2022년 2.72조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중국향 수출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한국의 대중국 수출 데이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기준 데이터는 홍콩향 수출 데이터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어서 양국 간 집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데이터 기준으로 중국 수입 시장 내 한국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았는데요. 2001년 이후 9에서 11% 내외로 유지되던 한국의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은 2022년 들어 최저치인 7%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산유국으로부터의 중국의 수입액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선방한 실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중 간 무역 수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중 간 무역 구조는 음식료, 섬유 등 저위 기술 산업군에서는 한국이 순수입 기조를 유지하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위 기술 산업군과 석유화학, 정밀화학 등 중고위 기술 산업군에서는 순수출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체 무역 수지는 흑자 기조를 시현하는 무역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연간 기준으로는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가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2022년 10월부터는 적자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위, 중고위 기술 산업군 관련 한국의 수출액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증가하면서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 556억 달러에서 2022년 12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수출 감소와 2차 전지 원재료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고위 기술 산업군 무역 수지가 2018년 384억 달러에서 2022년 129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석유화학 제품 수입 증가 등으로 흑자폭이 축소된 중고위 기술 산업군 무역 수지는 2018년 262억 달러에서 2022년 39억 달러로 감소하였습니다. 즉 주요 수출 업종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상위 5개 수출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철강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상위 5개 업종 비중은 5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 업종의 중국 시장 의존도를 조사해 보았는데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중국향 수출 의존도가 약 4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은 수출 대상 국가가 분산되어 있는 자동차, 정유, 철강 등 여타 업종 대비 미중 무역 분쟁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중국산 제품의 고유류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정부에 이어 2021년 당선된 바이든 정부도 IRA나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등 중국을 견제하는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갈등이 패권 경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갈등 구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업종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산업별로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최대 수출 업종인 반도체 산업의 국가별 수출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회 수입 경로로 활용되어 온 홍콩을 포함할 경우
중국 관련 반도체 수출 비중이 약 5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있어 중국 시장 익스포저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칩스법과 관련하여 2023년 3월 가드레일 조항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알려진 바와 같이 여기에는 우려국 내 첨단 생산 설비 확장을 제한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된 상황이고요. 이에 대응하여 2023년 3월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 마이크론사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을 경우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또 다른 규제 시행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있어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와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 정책이 이어지면서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투자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해외 직접 투자의 분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 대만 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고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축적되면서 중국의 생산 기지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무역 구조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력 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시황에 민감하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중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대만에 이어 2위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만과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 양국 간 격차는 250억 달러였으나 2022년에는 770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성이 높은 메모리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의 경우 2022년에도 한국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유화학 산업도 시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범용 제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유화학 산업은 2022년에 글로벌 설비 신증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등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전지 및 소재 투자를 통해 비화학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업황 대응 능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 범용 제품 시황 변화에 따라서 전사 실적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로 인해 2020년부터 중국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수요가 회복되고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일단락되면 화학사 실적도 점차 회복될 수 있겠지만 범용 석유화학 시장에서 중국의 자급률이 과거 대비 상승한 점이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중장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우측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 무역 수지 추이를 보시면요. 이 디스플레이 업종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와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급화로 인해 한중 간 무역 수지 악화가 현실화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2017년 399억 달러에서 2022년 80억 달러로 위축되었고 대중국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2017년 202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로 감소하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이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서 LCD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2018년 중국 LCD 공급 면적이 한국을 상회하기 시작한 이후 한국의 중국향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 서유럽, 인도 시장에서의 점유율 제고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 또한 전방 수요가 회복되면서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회복 여부와는 별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자금률 증가 등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고 이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팟캐스트에서는 수출업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관련하여 수출, 내수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4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구조적 리스크 요인 점검이라는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본부 강병준 위원과 한국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구조 리스크에 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추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